자, 이번 시간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및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직원이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될 겁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데, 자,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발생되는 퇴직금은 이렇게 발생이 돼서 누적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급이 되는데, 지금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입장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자, 입사를 10년 동안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입사해서 10년 동안 근무했다 하더라도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기업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게는 이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면 발생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비용을 인식을 하는데, 이 비용 인식 시점과 세법상의 인식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예외로 퇴직급여 충당금, 퇴충에 대해서는 세법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회사에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은 실제 퇴직금을 지원할 재원을 적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퇴직금 재원을 퇴직금 지급 재원을 적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립하는데, 이 적립하는 방법에는 DC형과 DB형, 기여형과 급여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형으로 DB형과 DC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구분 기준은 위험을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건데, DB형은 근로자가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DC형은 회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납입액은 얼마냐? 납입액은 얼마까지 납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DB형은 총급여 곱하기 12분의 1, 이게 법에서 정한 100%를 납입하는 겁니다. 100%를 납입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영문을 잘못 썼네요. 확정 기여형이 DC형이고 급여형이 DB형이 되겠습니다. 자, 납입액은 DB형일 때, 급여형일 때 퇴직금 상당액 곱하기 80% 이상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놓고 있고요. 자, 이 납입액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느냐? 회계 처리. DC형은 퇴직급여 현금 등으로 회계 처리하고 끝나고요. DB형은 회사에서 위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그냥 정기 예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서 현금 등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회계 처리하고 나면 기말에 충당금은 어떻게 되느냐? 충당금 설정할 수 있느냐는 건데, DC형은 이미 퇴직급여를 다 줬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DB형은 자산으로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설정하는 과정을 가면 DC형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DB형도 결과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법에서는 DC형은 필요경비로 그냥 인정됩니다. 필요경비 인정하고 종료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세무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DB형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DC형은 퇴직 시에 할 게 없습니다. 홍길동이 퇴직했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DB형은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하고 소득세 계산해서 원천징수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DC형은 퇴직금 미리 다 선불로 다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DC형에서는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세법에도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퇴직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내 적립제도인 충당금, 그 다음에 외부 적립제도인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까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자의 개인 대표자는 제외된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 한도 적용할 때 보험 수리적 기준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입니다.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 이게 보면 종업원의 총급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 총급여액의 5%를 설정하고요.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입니다. 추계액의 5%,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은 차감해라라는 거고요. 퇴직금 전환금이 있다면 플러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추계액의 5%까지 인정해 주는데 이 5%는 설정률은 2015년도만 5%고요. 2016년도부터는 0%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는 더 이상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급여액이라고 할 때 인정상여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불산입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함으로써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충당금 잔액에서 기중 퇴직금 환입액, 단기 지급액,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전기 부인 누계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상의 충당금 잔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조정은 회사 계상액에서 한도액을 차감해서 한도 초과는 필요경비 불산입, 한도 미달은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당금과 상계해야 되는 문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퇴직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지분에 관계없이
퇴직급여 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하실 때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재무제표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잔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퇴직금은 퇴직급여 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시면 기초에 1억 원, 그 다음에 지급한 금액 7천, 1억 4천을 추가로 설정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 계산서는 총급여 및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급여 기준이 되겠죠. 급여 기준은 우리 교재에 2번 자료에 급여 자료와 추계액 기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급여 자료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급여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여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 건속자에 대한 급여, 1년 미만 중도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더 이상 퇴직급여 충당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급여를 제외를 해야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1년 미만자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급여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계액, 기말 현재 전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 추계액 1억 7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쪽으로 와서 장부상 충당금 가액, 기초가액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유보소득 금액 조정 명세서에 5,500만 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500만 원 반영했고요. 연도중 퇴직금 지급액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이 충당금에서 상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6,500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6,500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자료에 보면 퇴직급여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다라는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된 부분은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된 부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감계 마이너스 2천만 원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부인에게 대한 부분이 추인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입니다. 자,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한도액은 850만 원인데 한도 초과가 1억 3,1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1억 3,150만 원 유보 처리가 될 거고요. 기중 부인액 중에 추인된 부분 정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천만 원 추인으로 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연도중 지급액에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즉 DB형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로 가겠습니다. 개인조정의 과목별 세무조정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DB형 연금이 되겠습니다. DB형 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조정계산서에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담금 계산에서 기말퇴직연금 예치금 등 계산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예치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외부에 적립한 금액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외부에 적립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퇴직보험료 등의 보험료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정리하는 부분인데 실제 그 외부에 최대한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 퇴직급여 추계 기준 한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도 기준이 외부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고요. 이번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준 송금 한도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이 부분은 실제 외부에 적립한 금액 기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사례에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은 1억 7천이고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1억 7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부인 금액은 1억 6,650만 원, 기말 연금 예치금에서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1,500만 원 있고요.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해약액이 있습니다. 단기퇴직금 지급분인데 500만 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 23번에 입력하면 바로 19번에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해약액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중에 납입한 금액은 기말 잔액이 1억 1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1억 원이 될 겁니다. 1억 원이 될 거고요. 우리 회사 자료에 보면 납입 시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 원이 있고 수령 시에 퇴직연금 충당금 500만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이라고 해서 회계 처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계 처리한 내용은 우리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고, 자, 퇴직보험 등에 대한 보험료 조정에서 4번 퇴직금 추계액 1억 7천이고요. 충당금은 기말 잔액 1억 7천입니다. 그리고 부인 누계액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한 이후 부인 누계액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6,65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5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1억 7천 접니까? 5,500만 원 부인 누계액 금액과 당해 연도에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 1억 3,150만 원이죠. 여기에 2천만 원이 송금 추인된 금액이죠. 이걸 더하고 빼면 1억 6,6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9번에 퇴직연금, 부담금, 필요경비 산입 누적 한도액 1억 6,050만 원이 650만 원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위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감하게 되면 단기에 필요경비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5,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납입한 금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인데 회사에서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 금액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세무조정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보시면 필요경비 산입 범위액 미달 금액이 나옵니다. 미달 금액 퇴직연금 필요경비 산입 1억 원 유보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되니까 세무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해약액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연금 과다계상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과다 계상한 금액 500만 원과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한 금액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 원 상계한 금액 유보 추인이 되겠습니다. 유보 추인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연금하고 상계를 한 경우에 퇴직연금하고 상계된 경우에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퇴직연금을 수령해서 회계 처리한 내용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퇴직급여 500만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총수익금액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유보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유보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가 됐다라고 하면 총수익금액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 유보, 필요경비 산입의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금 500만 원 유보 세무조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500만 원과 퇴직연금 과다 계상한 금액 500만 원에서 동시에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충당금과 운용자산이 동시에 상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의 세무조정 순서가 중요한데요. 세무조정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교재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먼저 진행하시고요.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세 번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퇴직연금 예치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으로 직접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퇴직급여 충당금 명세서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였습니다.